안녕하세요. 임혜원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워진 여름이죠. 수분 공급이 특히나 더 필요한 계절인데요. 수분 공급이 더 필요한 계절인데 여러분 혹시 어떤 물 드시고 계세요?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물이 맑은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지하수를 먹고 자랐는데 성인이 되어서 어느 날 취직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정수기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수기를 왠지 저는 지하수 깨끗한 물을 먹다가 정수기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정수기 물이 굉장히 찝찝해서 사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 몸의 변화, 굉장히 극심한, 어렸을 때 변비가 있었는데 더 물을 안 먹다 보니까 극심한 변비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그래도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저희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아토피로 태어나는 아이를 보고 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굉장히 좋다고 하는 정수기를 이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바로 이온수기였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공부를 해서 보니까 그거는 정상적인 사람이 먹었을 때에는 문제가 된다는 것도 제가 알게 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돈을 들여서 정수기를 살 때는 좀 더 알아봐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당신 어떤 물을 드셨습니까? 라는 주제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물이 70% 정도가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70% 중에서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뼈에도 20%는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성인 1kg에 0.04리터의 물이 요구량이 필요한데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많은 3배가 더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물을 얼마나 먹었어? 라고 물어보면 나 많이 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 1리터도 먹지 않는 게 현실이었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물을 먹지 않으면 신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까를 보면 2%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갈증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4%가 부족하게 되면 근육이 조금 피로하되거나 이제 12% 정도가 부족하게 되면 체온이 올라가면서 저희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물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 몸에 체온을 조절을 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혈압을 유지를 시켜주고요. 세포 내 정보 전달을 하고 영양소를 분배해줍니다. 면역을 유지시켜주고요. 그리고 독소 배출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런 물을 좋은 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런 좋은 물은 어떤 물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면 우리가 먹는 물의 형태를 보면 정수기물 요즘에 많이 먹죠. 정수기를 사용을 하게 되고 아니면 피트병에 있는 생수물을 먹게 되고요. 어떤 분들은 무려 끓여서 먹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어딘가에 가서 물을 퍼다가 먹기도 하죠. 그런데 대부분 먹는 이런 생수물, 우리 보통 우리나라의 원수는 문제가 생겼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가축들, 구제역이 생겼을 때 가축들을 묻었던 그런 땅에서 나오는 그런 곳과 그 생수의 수원지가 우리나라는 같다 보니까 그런 원수의 문제점이 생겼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 이런 가축을 묻었을 때 그곳에서 나오는 생수는 7년 정도 먹지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일단 있고요. 그리고 생수의 운반 과정을 보면 햇빛 찬란한 그 트럭에 실려서 어딘가에 보관이 되죠. 그런데 햇빛을 받은 그 물에서는 아세트알데히드라고 하는 환경 호르몬이 3배 더 이상 높게 검출이 되고요. 포름알데히드는 6배까지 더 높게 검출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성장에 지연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생식기의 문제도 생깁니다. 이 자료는 어떤 거냐면 이 어디 같으세요? 어디 같으세요? 이거는 페인트가 아니에요. 저도 그 뉴스를 보고 굉장히 놀랬던 기억이 있는데 저 어렸을 때 살던 그 동네 근처예요. 금강인데요. 이 금강의 물로 식수원으로 해서 농사를 짓게 되죠. 농사를 지어서 저 초록색 물이 마이크로시스트라는 독극물인데요. 발암물질인데 저 물로 해서 저희가 농사를 짓고 그 농사진 물이 저희 가정에 들어온다는 거죠. 저희가 한 번은 유원지에 놀러를 두고 초대를 받아서 간 적이 있는데 들어가는 순간 그 쾌쾌한 냄새가 나고 물고기들이 떠 있었어요. 근데 저를 초대하신 분은 여기 굉장한 유명한 유원지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 근방에서 밥을 먹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실정이 우리나라의 그 실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번에 한번 영상을 볼까요? 그 다음번은 저희 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종이컵도 많이 쓰고요. 코팅 후라이팬 특히나 많이 쓰죠. 등산도 많이 가면서 아웃도어를 많이 입게 되는데 그런 곳에서 그런 데에서 원료가 되는 PFOA라고 하는 과불화합물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인데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도 물에서 검출됐다는 뉴스 자료가 있었죠. 그런데 이런 과불화합물은 끓여도 없어지지 않고 더 농축이 되어서 인체에 더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니까 특히나 요즘 덥잖아요. 겨울은 어쩌다 물을 끓여 먹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정수기를 꼭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정수기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정수기 시장이 많이 있지만 특히나 이스프링을 쓰셔야 되는 이유 너무 좋은 점은 뭐냐면 요즘 환경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 정수기 저희 이 보시면 이 안에 있는 필터를 한번 볼까요? 이 필터, 압축 카본 필터라고 하는데요. 이 압축 카본 필터는 이 하나가 1년에 5,000리터를 정수를 해요. 5,000리터 정수를 하는데 그 1리터짜리 피트병 5,000개를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환경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이스프링 같은 경우에 5가지 인증을 받았어요. 5가지 인증을 받았는데 첫 번째로는 맛과 냄새에 대해서 요인을 감소하는 효과를 받았고요. 두 번째로는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99.99% 비활성화시키는 인증을 받았고 세 번째로는 뭐 종이컵과 코팅 후라이팬에서 나오는 그 PFOA 성분을 감소시킨다는 놀라운 결과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저희가 먹지 않는 항생제라던가 저희가 먹지 않은 그런 약들, 살충제, 뭐 제초제 같은 이런 신종 오염물질을 15종을 감소시킨다는 그런 인증을 NSF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보시면 이 압축 카본 필터는요, 천연 코코넛 껍질을 압축 성형을 한 건데, 우리 잠실 야구장 혹시 가보셨어요? 잠실 야구장에 그 표면적을 16배. 만큼 농축을 시켜놓은 게 펼쳐놓은 것만큼 농축을 시켜놓은 게 이 압축 카본 필터입니다. 이 카본 필터는 2가지 액션 기능을 하는데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저희 몸에 그대로 남겨놓고 미네랄과 좋은 영양소는 남겨놓고 140여 가지의 유해 물질은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정수기는 직수 방식인데 보통 TV에서 나오는 우리 거 정수기 직수 방식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직수 방식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은 그 찬물만 나오지 않죠. 물을 데펴주는 따뜻한 물 기능도 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정말로 직수일까라는 의심을 조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거 같은 경우에는 직수 방식을 많이 고집을 하게 되는데 그 아까 압축 카본 필터에서 걸러주지 못하는 그런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뒤쪽에 이렇게 보면 이 254 나노미터 파랗게 좀 보이시죠? 254 나노미터의 자외선을 눈을 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압축 카본 필터에 감싸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살균을 해서 99.99% 살균을 해서 살균이 아니라 비활성화를 시켜서 저희가 먹는 그 순간까지 안전하게 저희 몸에 전달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전선이라는 게 없어요. 저희가 물을 틀었을 때만 전선이 흐르는 이 커플드 테크놀로지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 방식이고요. 다음에 보면 저희 정수기는 사람들한테 많이 권해보면 너네 정수기 너무 비싸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정말 비쌀까? 경제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처음 저희가 구매를 할 때 108만 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정수기는 한번 사용을 하게 되면 평생 사용을 할 수 있지만 필터만 갈아서 평생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다른 정수기가 비교를 했을 때 5년에 한 번씩 바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희 정수기 한 번 샀을 때 108만 원이고요. 필터 가격은 4년은 필터만 갈면 되겠죠. 그러면 26만 4천 원 더해보면 한 213만 6천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1리터에 5,000리터를 정수를 하기 때문에 5년을 계산을 해보면 85원이 나와요. 1리터짜리 생수 85원에 사실 수 있나요? 너무 경제적이라는 거. 근데 저희가 이거를 평생 필터만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더 계산을 해보면 실제적으로 더 많이 절약해서 이 정수기를 구입을 하실 수 있다는 거 많이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저희 집과 다른 집과 비교를 해보면 정수기 사용하는 양도 다를 수 있고요. 정수기를 언제 틀 수 있는 이런 환경도 다를 수 있고 저희 집은 새 집인데 저 집은 헌 집일 수
있어. 이런 환경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정수기를 다른 회사에서는 획일적으로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방문을 해서 필터를 갈아줘요. 근데 집집마다 환경이 다른데 이게 정말 과연 괜찮을까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이스프링은 365일 24시간 알아서 이 똑똑한 스마트 칩이 알아서 자기가 조절을 해주고요. 저희가 이 바깥으로 보이는 이걸로 인해서 얼만큼 정수기가 얼만큼 사용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얼마나 과연 사용을 했을까라고 보면 이 필터 다 사용하신 이 필터를 본사에 가지고 가시면 데이터 분석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똑똑하게 물을 먹는 습관을 기를 수 있는 힘도 길러주는 게 이스프링인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다른 분들 이렇게 소비자들의 필터를 갈아준 상황이에요. 어떤 집 같은 경우에는 흙먼지가 나오는 집도 있었고요. 어떤 집 같은 경우에는 철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환경이 다른데 지금 마지막에 있었던 필터는 약간 다르죠. 프리 필터라고 하는데요. 저 프리 필터는 저 집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은 곳에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었는데 어느 날부터 다른 기계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석탄이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물을 이렇게 우리가 모든 물을 받았을 때 정말 투명하고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깨끗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기계들이 고장이 나면서 우리 집 물이 왜 그럴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다가 제가 정수기 얘기가 들어가서 저 정수기를 놓게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정수기를 설치하고 보니까 저 프리 필터가 저렇게 한 달이면 저렇게 까매져요. 한 달이면 저렇게 까매져서 저희가 깜짝 놀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세포까지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주는 수분 공급 이스프링을 하셨으면 올여름에 더 튼튼해지실 거예요. 감사합니다.